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책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번째 챕터네요. 세 번째 챕터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가는 인생 3.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가는 인생 한 사람이 자신이 뜻한 바를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기는 30세에서 60세 정도의 시기로서 30년 정도의 기간 정도입니다. 이 시기가 그나마 우리 인생살이의 꽃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도 참으로 짧은 시기인데 이 100년도 아닌 고작 30년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시기를 각 사람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매우 다채롭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호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매우 비슷하게들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비슷하도록 우리의 삶은 강요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30세라는 나이는 이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야 할 것 같은 사회의 분위기가 만연한 시기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자체가 몰입하고 열중하고 전념해야 할 커다란 삶의 한 부분이 되기에 30세에서 60세의 시기에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은 태어나는 자신의 자녀들과 돌보아야 할 남편과 아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족과 일에 몰두하며 쏟아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이 험난한 인생길을 힘껏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며 낙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큰 꿈을 쫓아 이상을 쫓아 삶을 준비하지만 정작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자녀 양육과 가족 생존을 위한 생활벌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되어 젊은 시절 품었던 자신의 꿈과 이상은 접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게도 됩니다. 이제 그 꿈과 이상과 포부는 막 태어난 자신의 아이들과 후세대들이 해주기를 막연히 기대하며 자신은 정작 어찌할 수 없는 생활벌이를 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생활벌이와 생존,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몹시 버겁고 힘겨워지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후세대는 자신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막연히 기대하지만 정작 나중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나이가 되어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별반 다를 것 없는 수고와 고생뿐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도록 그들을 낳은 자신에 대하여 괜시리 죄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미안한 마음은 어떤 부모에게 있어선 한평생 간직하게 되는 삶의 무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나마도 이것은 통찰력과 해안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돌아볼 줄 아는 선한 노인이 되었을 때나 깨닫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나마도 소박하고 순진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성실히 감당하며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삶을 꿈꾸고 준비하며 살아가려 애쓰며 살아온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우리네 인생살이의 모습들은요, 보다 더욱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이기고 패배하고 고통받고 고통 주고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고 경쟁하고 얻어내고 빼앗고 빼앗기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패배시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라가며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우리네 고귀한 인간의 인격과 성품, 마음과 정신, 그리고 양심은 오히려 더욱 황폐해지거나 무뎌지고 매정해지며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무섭고 간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부딪힘과 치임으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애써 변명하게 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러한 양심의 부딪힘조차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러한 치열한 삶의 여러 요소가 자신의 당연한 성품이 되며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 승자 독식, 목적 달성, 결과 성취면 만사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이 당연스레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세상의 이치가 되어가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어느새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게 되어갑니다. 시장 자본 만능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벌하고 냉혹한 세계에 처음 익숙해지는 시기는 학우들 간의 치열하고 경쟁적인 지식정보 습득과 시험, 만연한 폭력적 문화를 당연스레 자연스레 암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초, 중, 고, 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의 시작과 적응에서부터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강제징병 하에 있는 군대는 한층 더하여 상명하복이라는 명령 지휘 체계 속에 상급 권력자의 명령 앞에서는 양심도 선한 자존심도 그 무엇도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도록 인간을 더욱 철저히 길들이는 인간성 황폐화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한 인간의 전 존재의 밑바닥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며들어 인격화되고 성품화되어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군대 생활을 겪지 않았으면 무척이나 힘겨웠을 직장 생활에서의 비인간적 대우와 치열한 생존적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쉬워지게도 됩니다. 군대에서도 견뎌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부당함과 불의에 웃어주고 비위를 맞춰주며 감내하여 주는 자신이 대견해지기도 합니다. 더할 수 없는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한 군 생활에도 그 양심과 자존심을 무디게 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웬만한 비인간적인 상황들도 대수롭지 않게 겪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내성과 면역력을 충분히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느새 자신이 그 주체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직장 생활이 군 생활 못지않게 버겁고 힘들다고들 하는 것을 보면 현 한국 사회에서의 직장 생활이 얼마만큼 비인간적 인간화에 기여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군 생활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갈굼의 연속이며 은근한 트집 잡기와 비판적 시선과
평가의 연속이며 치열한 수요 공급의 경제 논리가 작용하는 기업과 인간 군생들의 전쟁터인 직장 생활과 인간 군상들의 전쟁터인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은 더욱 개개인의 한 인간들을 황폐케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개개의 인간들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조금씩 길들여져 가고 적응되어 갑니다. 네, 이번 챕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적응해가는 인생, 각박한 세상살이에 적응해가는 인생들의 모습, 좀 어느 정도 많이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들 살고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는 일단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챕터는요. 4.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시한부 인생입니다. 적응할 수 없는 공허하고 우울한 시한부 인생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